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도에서 멀리서 달려오셨습니다. 박성호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자리가 너무 내려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의자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올리는 건가요? 오른쪽에 레버 있거든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너무 내려갔는데? 뭐 어떻게 거죠? 아유, 매력 터집니다 진짜. 자, 여러분 의자 올리고 있는 동안 잠시 제 얼굴 구경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자가 저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갑자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좀 약간 낮은 것 같긴 했는데 그냥 뭐 기분 탓인가 보구나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사건이 터지고 또 사건 봉합하려고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조금 전에 또 다시 사건이 터졌어요. 오늘은 네. 좀 뭐부터 배워볼까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네.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SVB 관련해서 여파가 좀 계속 좀 여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뭐 좀 좋아진 것 같다가도 또 나빠진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은행이 망했다는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공포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이 많으신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도 일단 악재는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걸 좀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이제 FOMC 관련해서 네. 스테이트먼트하고 SEP하고 이제 기자회견 요거를 가지고 뭐 많은 시각들로 봤을 때 어떤 분석 자료나 이런 건 많겠지만 네. 일단 제 시각에서 봤을 때 이번 FOMC는 어땠는지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저희도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다 보셨죠? 보진 않았어요. 보진 예. 안 보세요? 잘 안 봅니다. 저희 방송 안 보세요? 그건 보죠. 그건 보죠. 그건 당연히 보죠. 그러면 네. 보통 요즘 시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랑 좀 FOMC와 관련된 견해가 네. 좀 다르세요? 약간? 저는 조금 약간 다른데 그래요? 네, 시장에서는 보통은 이제 감론들박은 있기는 있는데 대체로 좀 비둘기로 보는 성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숫자만 놓고 보면은 처음에 언뜻 봤을 때는 약간 저도 이제 비둘기적인 성향이 좀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잘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속에는 네. 이렇게 숫자들을 좀 뜯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매파 아니었느냐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잠시 후에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 네. 먼저 악재는 맞지만 네.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다. 네네네. 네. 그 SVB 은행 네.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SVB 은행이 좀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게 금융위기로 퍼질 거냐 안 퍼질 거냐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어떤 숫자만 봤을 때는 금융위기로 지금 갑작스럽게 좀 발전할 단계는 현재까지는 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네. 그 막대 그래프로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테드 스프레드인데 뭐 옛날만큼 많은 관심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헤드 스프레드가 뭐예요? 테드 스프레드가 어떤 거냐면 그 3개월 만기 달러로 된 이제 리보 금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3개월 만기 국고채, 어. 미국의 국채 금리를 네. 이제 그 차이를 말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이 테드 스프레드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고요. 여기 좀 더 넓히면 좀 너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5년 정도만 준비했는데 네. 금융위기 때는 아마 여기 화면도 넘어갈 거예요. 이 테드 스프레드가 뭐 네. 어쨌든 올라가면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거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이면 네. 그냥 뭔가 좀 혼란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금융위기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네네.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도 하면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이 망했으니까 네.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하는 걸 좀 꺼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SVB를 비롯해서 그 중소형 은행들이
생각보다는 미국의 어떤 각각의 그 대출을 해준 그 비중이 생각보다 의외로 높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미국의 뭐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대출은 대형 은행들이 한 30% 되고 한 60에서 70%가 SVB 은행 같은 이제 중소형 은행이니까 이 중소형 은행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대출이 자연스럽게 좀 빡빡해질 거고요. 그럼 대출이 빡빡해지면 돈이 돌지 않으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고 침체에 빠지고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네. 이거를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쵸. 저도 이게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이 보고 있는 표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미국 그 은행들의 대출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 대출하기를 좀 꺼려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대출을 좀 열심히 하는 잘해준다.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때가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고요. 그리고 이게 닷컴 버블 때고 네.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태도가 좀 깐깐해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네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은행이 망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것도 충분히 우려 사항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은행이 망한다고 해서 네. 경기는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네. 주가가 항상 나빴던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물론 이게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네.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주가만 괜찮으면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당연히 망해도. 슬프죠. 당연히 네. 이제 뭐 마음 아픕니다만 네네.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만 그냥 냉정하게 그렇죠. 보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뭐 요 화면은 넘어갈게요, 그냥. 네. 요 사례를 보시면 이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SVB 은행 이제 파산하고 나서 이 사례 많이 보셨을 텐데 80년대에 그 미국의 그 저축 대부조합 네. 은행들이 이제 파산했던 그 시즌 이 1980년대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고요. 네. 1980년부터예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선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기준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때 1980년 초 네. 이때가 연준의 기준금리가 19% 20% 가까이 갔을 때예요. 이렇게 이 고금리의 여파가 쌓여 있다가 1984년 5월에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이라는 데가 파산을 해요. 네. 당시에는 8번째 자산이 좀 많은 되게 굉장히 큰 은행이었어요. 네네. 예, 그게 이제 84년 5월이고요. 그리고 저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이 저축 대부 조합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 88년에만 190개가 파산을 하고 네. 89년에는 326개가 파산을 해요. 어. 근데 원래는 85년, 뭐 86년 이때도 몇 개가 파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때는 두 자릿수였어요. 파산하는 개수가. 네네. 근데 88년, 89년이 아주 극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도 또 지나고 그리고 또 91년 1월에는 뉴 잉글랜드라는 은행이 파산을 하는데 당시에 33위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80년대 은행들이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던 때는 네. 그 당시로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아마 지금보다 공포감은 훨씬 컸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SVB가 그 자산 순위가 8위보다 이제 훨씬 밑에 있는 은행임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보시면 대세 상승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는 상당히 눈에 띄는 게 저 88년과 89년인데 88년부터 89년 초까지 금리는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네. 그 은행들이 파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간 동안 시장은 또 오르기도 했네요. 그렇죠. 그게 왜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여기 보시면 금리잖아요. 여기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주황색이 금리인데 금리가 1980년 초 이때 피크를 찍고 이제서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네네. 중간중간 이렇게 파도시 좀 올라는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서서히 내려왔던 거는 여기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네. 바뀐 거예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좀 잡히면서 서서히 내려왔었기 때문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승전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네. 은행이 망하면서 경기 침체도 90년 침체에 실제로 돌입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인플레이션이 꼭지를 찍고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이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제가 그 인플레이션 말고 실업률, 뭐 EPS,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봤는데 네네.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거는 없어요. 아, 인플레이션 네, 근데 하나만. 확실해 보이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만약에 네. SVB 은행 그 SVB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뒤이어서 몇 개가 문제 생기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주가는 의외로 견조하거나 어허.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네. 뭐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열어는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SVB가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주가가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 네네. 너무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증시가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그거를 좀 놓칠 수도 있으니까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앞으로 좋아진다는 게 지금 방향성이 잡혀 있는 이상 시장 네. 참가자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상방으로 베팅하는 경향이 과거에는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 어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하면 네네. 은행이 좀 몇 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어쩌기 보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그랬구나.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거 하나 좀 발견해서 재밌어요? 네, 아, 그거 제가 한번 좀 안내해드리면 이게 주가가 보면은요, 요 1982년 7월 네. 요때가 뭐 완전히 저점은 아닙니다만 네. 이 길게 보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요. 네. 이 뒤이어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2000년까지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쵸, 네. 대대 맞아요. 상승이. 네. 그런데 이 87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볼커 의장이 그 의회에서 한번 이제 발언을 할 기회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발언을 하는데 제가 이 문구를 그대로 따왔거든요. 그때 볼커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일부러 영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네. 보시면 그냥 제가 뭐 그냥 그 뭐요? 아주 훌륭한 영어 실력은 아니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네. 볼커가 의원들한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타겟으로 잡고 있었던 타이트한 그 통화 정책 네. 이거를 백킹 오프한다라고 하거든요. 백킹 오프가 어떤 거냐면 저도 몰라서 이걸 찾아보니까 철회하다, 네네. 뭐 돌아가다 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네. 그 군인들 막 가다 back off 뭐 이러면은 그래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닌가? 네. 그래서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의미상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뒤돌아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볼커가 이제 그 전에는 이런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피벗이 있었던 거네요. 확실한 피봇인 거죠. 연준에 확실한 당시. 피봇이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자료를 이제 그림을 넣어 놓은 거는 이건 또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상상력을 더하는 건데 네네. 그 파월 의장께서 뭐 이제 베이킹 오프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이런 뉘앙스의 어떤 뭐 발언이 있거나 네. 아니면 스테이트먼트에 그런 것들이 좀 담긴다든지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시장을 좀 아주 면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좀 가져봤고요. 풍선님께서 아이고 풍선님께서 손흥민 축하한다고 저희한테 슈퍼챗 쏴주셨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말씀해 선수가 네. 무슨 일이 있나 보죠. 지금 골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소니 좋습니다. 경찰이 뒤로 가라고 할 때 백오프라는 말을 많이 쓰고 맞아요. 들어봤어요. 맞아요. 물러서라고 할 때 백오프라고 말. 어쨌든 이제 볼커 의장도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이 강력한 긴축 기조에서 물러서겠다는 백오프라는 말을 하고 네. 시장은 완전히 돌아섰더라.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미 삼아서 네네.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 와. 네. 그 다음에 이제 FOMC 네.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FOMC에서 그 SEP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은요, 이 GDP와 관련된 전망, 이 수치를 좀 잘 보면 네. 2023년 올해는 당초 전망은 2023년 GDP 성장은 0.5%로 봤는데 이번에 수정된 거는 0.4%로 좀 약간 낮아졌어요. 네. 그리고 2024년을 보면 당초 성장률을 전망한 건 1.6%였는데 그쵸. 이번에 이제 1.2%로 낮췄고요. 근데 2025년은 제 생각에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처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2024년 이게 1.6%를 전망을 하고 있었다가 1.2%로 비교적 큰 폭으로 조금 낮추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좀 재밌게 좀 봐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왜 자꾸 재밌으라고요? 이제 흥미롭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2023년이에요. 근데 2023년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아 뭐 조금 낮췄구나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보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 말에 미국의 GDP 성장률을 0.4%로 전망한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1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지금 1분기의 GDP 성장률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애틀란타 연준에서 보는 이렇게 GDP 나우에서는 네네.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을 3.2로 봐요. 이건 연율이니까. 그러면 3.2라는 얘기는 1분기 성장률이 이제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3.2%인 거고 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나누기 4가 뭐 단순하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뭐 네.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0.8%라는 얘기예요. 그럼 1분기가 0.8%였는데 연간 전망을 0.4로 봤다는 얘기는 네. 2분기, 3분기, 4분기는 계산을 해보면 소폭 연속으로 역성장이 나와야 0.4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 보시면 화면 보시면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 미국식으로 GDP 계산을 해보면 이제 GDP 나우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3.2%예요. 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2023년에 결국 0.4% 나오려면 미국식 기준으로 네. 0.52%씩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상장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0.4가 나온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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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물론 애틀란타 연은이 추측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연준에서 전망한 게 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박성우 선임 매니저가 네. 계산한 게 맞다면 네. 2, 3분기가 어떻게 보면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니까 경기 침체로 규정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올해 안에 그럴 가능성이 올해 안에 예, 좀 이게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좀 더 커졌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GDP 아까 SEP에 나온 그 GDP 성장률을 네. 봤을 때 이게 연준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트먼트에서 그 성명문에서 네.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잘 살펴보다가 이제 눈에 확 들어왔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그 크레딧 컨디션이 더 타이트해졌다. 이번 은행 사태 때문에. 네. 물론 상황이 어떤 효과가 날지는 이제 불확실하지만 이 타이트해진 크레딧 컨디션 이 단어를 보고 보통은 경기가 이제 침체에 빠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바로 그러니까 그 항상 나오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경향, 네네. 징후 같은 게 이 크레딧 컨디션이 이제 빡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보고 일단은 뭐 물론 이제 은행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준에서는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경기 침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경기 침체 전에 이 크레딧 컨디션이 빡빡해진다는 거 이게 보통 이제 징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크레딧 컨디션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는데 2000년 전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전후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전후 그때 성명문을 이렇게 뒤져보면 혹시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때로 이제 돌아가서 성명문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면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 찾아오셨어요? 이걸 한번 찾아서 이제 보면 2000년에 FMC 성명서를 들고 네. 오셨네요. 네. 2000년 11월 15일에 있었던 성명서예요. 거기에도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때는 이제 비즈니스나 가계 수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게 이 금융 환경의 이제 어떤 그 컨디션이 좀 타이트닝해지고 있다라는 걸 2000년 11월 15일에 성명문에 이렇게 담아요. 이때 이제 주가가 어땠느냐면 네. 보죠. 이때예요. 네, 2000년 11월이니까 이때거든요. 여기 빨간색 점 찍은 부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좀 들으셨던 그 닷컴 버블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질 때예요. 네. 근데 이 타이트닝 컨디션 인 파이낸셜 마켓
이라는 단어를 나왔던 게 딱 이 점이에요. 빨간색 점.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제가 여기는 이제 주가만 담았는데 실제로 이 전부터 그 하이힐드 크레딧 스프레드가 서서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런 단어를 꺼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준이 이제 이런 단어를 꺼내기 시작을 한 이후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진 않았겠지만 네네. 연준이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경기 침체라든지 상황이 조금 안 그쵸. 좋게 좀 그러니까 볼 수 우리가 있겠구나. 소위 말해서 신용 시장이 지금 경색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표현할 때, 혹은 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우리가 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해졌다라고 표현하고, 그 신용 시장이 경색됐다는 건 진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신용 시장 네. 경색됐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아. 네. 기업이 야 나 지금 돈 필요해서 뭐 투자가 아니라 뭐 직원들 월급 주려고 돈 필요한데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그렇죠. 뭐 빌리려면 조달금이 엄청 높아져야 되는데 막 이런 식의 그 신용 경색이라는 게 결국은 경기를 둔화시키게 만드는 건데, 그때 과거에도 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 주가가 저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네. 실물 경기에서 굉장히 돈을 빌리기 어려웠다는 환경을 주가가 반영해 준 거잖아요. 반영을 사전에 했겠죠. 네. 뭐 했겠죠. 네. 이번에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러고 FOMC를 보니까 보면 네. 2007년 자료도 있네요. 그럼 그것부터 있어요. 얘기하고 갈까요? 네, 그러면? 2007년도 보시면 네. 이때는 이제 2007년 9월 18일 성명문이에요. 네. 이때는 지금의 단어와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래서 이때도 뭐 어떻게 뭐 어쩌고 하고서는 타이트닝 오브 크레딧 컨디션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 보여드렸던 지금 이번 3월에 나왔던 이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이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2007년 9월 18일에 이렇게 성명문에 담겼고 이제 주가는 여기였어요. 이 부분, 요게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고요. 네, 네. 그리고 크레딧 컨디션이라는 이제 단어나 뭐 우려 이런 게 나왔던 게 이제 요 시점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크레딧 컨디션에 대한 뭐 우려가 조금 불거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좀 경계는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FOMC를 통해서 이렇게 좀 추측을 했고요. 네네.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 뒤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뭐 언젠가 냈든 간에 뭐 얕든 깊든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얕을 확률이 저는 이제 훨씬 높다고 봤는데 이번 FOMC를 보면서 혹시나 이제 마일드한 게 아니고 네. 이제 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거는 좀 요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냥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전망을 이제 뭐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SAP에 나온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일단 더디지만 물가는 분명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요 표를 보시는 게 이쪽 맨 아래에 있는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이 2023년 3월이니까 이번에 담긴 S&P에서 물가 전망 보면 코어 PC가 2023년 3월에 기존에는 이제 3.5로 봤는데 이번에 3.6으로 0.1% 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리고 24년은 2.5%를 이제 전망하고 있었는데 0.3% 포인트 올려서 2.6%를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2022년 내내 있었던 그 네 번의 S&P를 이제 숫자를 살펴보면 이때는 막 1.4, 뭐 0.2, 0.2, 0.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이 계속 상향이 됐거든요. 네네. 기존 전망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23년 3월 거 보면은 그 작년보다는 이 전망의 이제 상향치가 조금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물가는 좀 더디지만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가 이제 물어봤을 때도 2월 FOMC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이때 뭐 단어 꺼내 들어서 굉장히 환호했잖아요, 증시가. 네, 그때 많이 언급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파월은 이제 분명히 진행 중인 건 맞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겹게 들었던 상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뭐 내려가고 있고 주택 서비스는 시간 문제지만 내려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이제 비주택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주택 제외 코어 네네. 이쪽은 2월 아직까지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수요 둔화와 노동시장 여건이 좀 완화가 되면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데 수요 둔화는 경기 지표로 이제 본다고 하면 소매 지표, 소매 판매라고 네네.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노동시장 여건은 이제 임금 인상 상승률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요 두 지표 모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둔화되고는 있으니까 이 주택 제외 서비스 부문 이제 인플레이션도 더디지만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좀 종합해서 앞에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과거에 돌아보더라도 네. 은행이 망한다고 시장이 하락하진 않더라.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더라.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더라. 특히 이제 피봇 나왔을 때 되게 좋아졌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로 FOMC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특히 블룸버그가 비둘기파적이라는데 나는 아닌데 내가 봤을 땐 좀 매파적인 그 네. 모습들이 꽤 있었는데 네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다만 그래도 물가는 계속 서서히 내려가고 잡혀가고 있는 네. 것 같다. 네. 이게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결론을 좀 내려주시면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은 망할 수 있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린 거고요. 그렇게 올라갈 확률은 전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꼭지를 찍고 확실하게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쵸. 주가가 그렇게 좀 올라갔었던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제 판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확률이 더 커진 것 같고 그 경기 침체 정도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소폭. 이번 FOMC를 보면서 저는 그런 판단을 좀 갖고 있었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투자하실 때 아주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장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 그 장표를 한번 말씀드리긴 했던 거는 제가 일부러 또 가져왔어요. 네. 약간 바꾸긴 했지만 거의 똑같은 거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물가는 좀 내려가긴 하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한다고 하면 공격적인 주식 투자는 제 생각에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재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식을 100%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뭐가 됐든 간에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채권이든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든 금이든 달러든 뭔가를 가지고 계시면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제 뭐 다른 게 좀 올라가지고 또 주식 시장 좋을 때는 주식이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네. 아주 크게 꺾이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분산 투자를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3번 설명해 주세요. 3번 재밌을 것 같네. 한 번은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대세 상승으로 예전처럼 계속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사고 기도하셔서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투자 전략처럼 이렇게 갖고 계셨겠습니다만은 네네. 물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전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정 주식 투자를 조금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도이치방크가 뭐 CDS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든지 네. 그럴 때 잠깐 좀 들어가셨다가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좀 정리를 하시고 요런 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제가 뭐 잦은 매매를 권장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셔야 예,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좀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이 4번인데요. 이제 지수,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뭐 이런 거에 이제 투자하는 ETF나 이런 거보다는 아마 앞으로는 성장도 있으면서 현금도 굉장히 많은 안 망할 것 같은 곳 이런 쪽이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좀 알파 수익률을 좀 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 3번에 있는 무너질 때 사고 살아나면 판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매를 권장한다기보다는 네네. 지금과 같이 앞이 좀 깜깜할 때 남들 좋다고 하는 거 따라갔다가 좀 이렇게 패착을 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맞죠? 네네. 제가 맞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성호 선임 매니저와 함께 자 앞으로 그러니까 FOMC와 그리고
뭐였었죠? 은행. 네. 은행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 다른 분들과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저희와 함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자,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